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대결 쇼 신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신재민입니다. 신영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난 바본가 봐요. 아유, 손발 같이 움직이는 이거 안 되시죠? 이거 뭐지? 삼각형 네모. 네네, 안 되시죠? 또 따라해. 자, 오늘 주제는 강남 vs 강북입니다. 네, 강북. 네. 아, 시작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죠? 자, 강남 강북 이 주제 어떻게 보십니까? 강북은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아, 그러세요? 왜 제 그러시죠? 20대가 신촌에서 살아졌기 때문에 신촌은 굉장히 제게는 좀 우울하기도 하고 희망이었기도 하고 또 인생의 큰 좌절을 맛본 곳이기도 하고. 그럼 강남 강북 뭐 이 주제에 대해서는 뭐 신촌밖에 떠오르지 않으시는? 아니죠. 이제 강남구 강북을 이 방송국 분들이 이렇게 나눠준 이유는 네네. 뭐 치열하게 물고 뜯고 싸우라는 그런 이유가 네. 있습니다. 네. 저는 강북을 좋아하니까. 아, 강북으로? 네. 뭐 저는 강남이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에서 전세 매매 1위가 어떤 군지 아세요? 매매 1위. 평균가. 매매가? 네, 매매가 전세가 1위. 서초구가? 땡!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니, 저 알긴 알아요. 뭐 성동구, 광진구, 용산구 이런 거 나오실 거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질문을 했잖아. 아, 깜짝이야. 네. 그러면 뭐 용산구? 서울에서 용산구가 평균 코스트가 제일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지금 원래는 서초구라고 생각했는데 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서초구 다음 강남 하려다가 지금 계속 의도가 지금 그 의도를 네. 이렇게 모두 3으로 이렇게 비비고 와서 보면은 안 돼요. 알겠어요. 순수하죠. 네, 제 순수한 마음은 강남이죠, 강남구. 네. 강남이에요. 네. 강남 1등이고 2등은? 2등은 서초구겠죠. 3등은? 아, 깜짝이야. 3등은 계속 어려운데요, 이거. 뭐가 어려워요? 용산구. 아, 깜짝이야. 3등은 네.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아, 그렇죠. 강남 네. 서초 송파. 네. 이게 네. 우리 흔히 강남 3구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요 세 개가 말렸다. 매매가 전세가 평균 코스트가 서울에서 1위입니다. 네네. 4위는 어딜까요? 4위요? 용산구. 맞아요. 용산이에요. 네. 5위는 성동구. 아, 제가 성동구. 준비한 자료를 네, 보면 네네. 5위가 성동구, 광진구가 6. 여기. 마포보다? 마포는 8위예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7위는 어딜까요? 성동구. 아니, 저기 성동구. 성동구 조금 전에 5초 전에 제가 5위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집에 가고 싶다. 7위는 강남일까요? 강북일까요? 강북이겠죠. 자, 그러면 강남, 강북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한강이요. 한강이죠. 네, 그럼 네. 영등포는 강남입니까? 강북입니까? 강남이죠. 그럼 양천구는? 양천구도 강남이죠. 그럼 구로구는? 구로구도 강남이죠. 그럼 금천구는? 이렇게 꺾인 곳 위쪽 말고요. 그러니까 가로로 그러니까 강남, 강북을 우리가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는 네, 것은 네. 강남은 강남 3구. 아, 그렇죠. 사실 네. 그것이고 강북은 그 나머지 것들. 것들이라는 표현은 좀. 그래서 제가 왜 강북을 제가 하는가 하면 삼탑이라고 아시죠 혹시? 네네네. 삼탑이 여기 설명에 나갈 거예요. 삼탑은. 네. 근데 삼탑 현상으로 아마 부동산 가격이 균형을 맞추려는 거지 않을까? 사람의 심리가 또 교묘하게 작용을 하고 또 자, 잠깐만. 7위는 그럼 뭐예요? 양천구입니다. 아, 양천구. 양천구. 왜 양천구가 7인지 뜬금없이 네. 왜 양천구가 7? 목동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목동 목동이 때문에. 네. 뭐 대치동만큼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하고 또 목동 재개발이 또 목전에 있기 때문에 양천구가 굉장히 또 좋아요. 뭐 다른 데 서울 다 좋지만은 그래서 지금 보면 강남 3구의 뒤를 이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마용성이라고 얘기하죠. 네. 마포구, 용산구, 네. 성동구. 그렇죠. 이 세 개 구가 가격군을 또 따로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와 마용성이 이렇게 뭐 균형을 맞추는 시간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강북을 아, 그렇죠. 근데 제 의견은 반대인 게, 자, 어딜 가든
뭐 분양 공고에 뭐 홍보물이 있든 분양 홍보물이 있든 버스 광고가 있든 무조건 적는 말이 있어요. 강남 30분, 강남 1시간.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 중에서도 결국은 뭐 강남과 어깨를 맞추지 않을까란 예상을 희망적인 예상을 한 것 자체가 결국은 기준이 강남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1등이 바뀔 순 없다란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뭐 강남 3구, 뭐 서초, 강남, 뭐 송파, 그죠? 이 세 개는 결국은 따라잡기는 어렵다. 왜냐? 기준이니까. 우리나라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뭐 바꾼다? 이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준은 네. 바뀌어요. 원래 바뀌게 돼 있어.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 아, 그렇긴 하죠. 네네. 지금은 강남 3구가 그 대한민국 부동산에 잣대 뭐 바로미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남이 오르면 다른 지역 따라오르고 아, 그렇죠. 네. 강남이 내리면 다른 지역도 또 그 영향을 받고 네네. 심지어는 강남 3구로 인해 가지고 그 옆에 광진구나 성동구. 강동구나 광진구나 네. 동작구까지 네네. 그 영향력을 사실은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나중에는 제가 또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강남 3구가 핵심이지만은 네네. 이 역사는 있잖아요.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네네. 변방에서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한 변방들의 몸부림으로 이루어져 왔거든요. 강남으로 사람들 겁나게 들어가고 싶어 해. 네. 비싸고 좋아 보이고 네. 하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 변방이 또 다른 강남이 될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 말씀은 결국 시청, 뭐 종로 이런 게 핵심이었다면 그게 영등포로 옮겨왔고 옮겨왔죠. 그 영등포가 결국은 강남으로 옮겨왔는 상황인데 결국은 거기서 거기고 이게 빈자리로 옮겨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핵심이 강남이 지금 현재의 강남이 뭐 미사보다 더 바깥쪽 구리 쪽에 있는 그게 강남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종로에서 영등포 갔다가 강남 왔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가운데 뭐 지금 뭐 동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확장성이 좀 너무 작잖아요 거기는. 지금 강남 자 강북과 네. 강남을 어느 것을 선호하는가 네. 뭐 이런 이야기 지금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네네. 일단은 부동산 쇼이기 때문에 부동산 네. 관점에서 이렇게 아 들여다본다면 그럼요. 예. 제도 정책적인 제도와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 또 자본의 흐름 시장의 흐름 이런 것을 따라 가지고 저는 굉장히 변동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부동산은 네. 주식이나 이런 것들보다 황금성이나 변동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은 긴 세월 긴 호흡을 본다면은 분명히 바뀔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실제로 용산에 나중에 정비창 지구나 이런 데 개발을 해서 네네.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용산 아파트 가격이 강남 상구에 뒤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 때랑 강원북로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네네. 물론 강남도 그렇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그 마용성을 뒤따르는 또 군들이 있습니다. 네. 뭐 노도강, 뭐 강동구나 금강구. 동작이 강남 네. 상구를 따라가듯이 노도강, 네. 노도강이 뭐예요? 아시죠? 네, 그러면 셋만에 노원구. 하나, 둘, 셋. 아. 네, 노원구 도가 뭐죠? 도봉구. 도강, 강북구. 네, 네. 강- 이 노도강은 강북구. 네, 마포 용산 성동이 움직이는 걸 따라가지고 그걸 추종하려는 그럼요. 사실 움직임들이 어딘가 다 똑같거든요. 여기가 오르면 그 옆에 있는 부동산은 가격이 그럼요. 그 강남의 효과가 사실은 마용성으로 옮기고 결국은 노도강으로 옮기고 결국은 또 그 인근 지역까지 네. 가는데 이건 뭐 자연스러운 사이클일 테고. 네네. 근데 이 사이클을 5년 사이클, 10년 사이클, 뭐 수십 년 사이클 국토 계획으로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뭐 강북 쪽으로도 엄청난 문화적, 경제적 이런 지금 마무리가 잘 안 되는 하도 강북 좋아요. 아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주장을 많이 안 하고 있냐면요. 사실 강남은 그냥 뭐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주장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약간 질 것 같은 분들이 오히려 더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강북을 바라볼 때 뭐 물론 좋은 거 있어요. 한남더 일도 좋고 트리마제도 좋고 용산구 너무 좋죠. 다 좋은데 아이 1등은 지금은 1등은 어쩔 수 없다. 물론 그럼요. 이게 바뀔 수는 있다고 봐요. 뭐 한 수십 년 뒤에. 그렇지만 강남은 뭐 바뀔 수 없다. 뭐 일단 이거는 제 생각도 그렇고 아마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네. 예를 한번 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1970년대 강남 영화 네, 강남 1979 보셨죠? 네. 그때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네네. 강남이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그렇죠. 20대 초반에 신촌에 있을 때 네. 양재까지 지하철 타고 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네네. 그때 양재역이 처음 생기지 얼마 안 됐을 때인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네. 그죠? 그렇다면은 의도를 가지고 또 큰 뭐 세종시가 이렇게 옮겨진 것처럼 네네. 또 다른 그런 국가적인 사업이 만약에 또 있다라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 땅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 도시 계획을 해서 세종 같은 이런 도시를 서울시 내부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제. 그래서 네네. 강남의 매력이 있는 게 뭔가 하면요. 강남이. 저 강북이 네. 균형을 맞춰야 돼요. 네네. 토지 가격이 뭐 차이점이 날 수는 있겠지만은 교육부터 시작해서 주거 접근상 뭐 대형 병원이라든가 교통, 뭐 아이들 교육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나 강남 뭐 대치동 혹은 뭐 목동 이렇게 따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 골고루 균형적으로 네네. 교육이 발전할 수 있게끔 주부들이 장을 볼 때도 골고루 백화점, 대형 의료 시설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자리 잡아서 강북이 결국은 강남과 똑같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위에 계신 분들이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그렇죠. 노력만 해야 될 뿐이지 이건 뭐 현실 가능성이 없을 것 왜? 같아요. 아니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유로 확장의 범위가 달라요. 제가 볼 때. 자, 뭐냐면 일단 우리는 분단 국가예요. 그래서 그렇죠. 위가 막혀 있는 상황. 뭐 물론 아래도 막혀 있지만 서울에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위쪽보다 아래쪽의 확장성이 더 넓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인구 이동에 따라서 이게 부동산 가격이 더 높아지고 뭐 이런 느낌이 될 텐데 결국 그냥 그 상하만 보더라도 확장성이 다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단은 이 갭매우기라고 저는 뭐 삼투압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갭매우기나 이웃효과라고 얘기를 주로 하는데 맞습니다. 강남 못 사면 그 옆에 뭐 소초라도 사야 되고 소초 못 사면 동작이라도 사야 되고 강남 못 사면 송파라도 사야 되고 그거 못 사면 강동구라도 사야 되고 그거 못 사면 저기 하남이라도 사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갭매우기를 하는데 이 강남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게 일단 주장이고 자 그럼 투자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제 투자 관점에서 말씀을 할 때 지금 대표님 말씀이 결국은 오히려 강남은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죠. 이 갭매우기를 하는데 강북이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강남은 네. 저는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들만의 리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남 3구는 예를 들어서 세제가 아무리 강력하게 이렇게 바뀌어도 이제 재력이 있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뭐 어때? 뭐 30평짜리 아파트 3, 40억 해도 현금으로 손에 사면 되지 뭐 네네, 그거는 아니죠. 큰 돈인데 강남의 아파트 세 채 한두 채 값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네. 거죠.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갭이나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 사실 힘들고 내가 30억을 주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샀을 때 과연 세월이 지났을 때 이게 얼마까지 올 것인가. 그리고 똑같은 30억이 있다면 강북에 있는 아파트를 10억짜리를 세 채 샀을 때 뭐 똘똘한 한 채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은 뭐 단순 비교가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강남이 오를 때 강북도 같이 오른다라는 거거든요. 강남이 30억짜리가 60억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네. 그러나 6억짜리가 10억은 쉽게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숫자의 함정이 있는데 제 생각은 이거예요. 6억짜리가 10억이 되는 건 4억이 오르는 거예요. 세 채면은 그렇죠.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는 얘기고 저는 결과적으로 그냥 팩트만 봤을 때 금액적으로는 강남이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거 제가 증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매매가 순위를 보니까 상위를 잡고 있는 거는 한남동, 성수동, 뭐 압구정동, 한남동 뭐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 1년 전 대비 매매가 상승액 랭킹을 보면 1등도 서초구 반포동, 2등도 강남구 압구정동, 3등도 서초구 반포동, 강남구 도곡동, 뭐 갑자기 분당도 나오고 반포자에 대부분 강남이 나오는 거예요. 상승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율로 보면은 맞는 말이다. 대신 그걸 10채씩 사들고 있으면 그게 맞는 말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상승액으로 보면 강남 뭐 이 3강남이죠.
세 개의 강남이 결국은 더 상승액으로 치면 더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부동산을 사고 네. 팔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네네. 이 사이클을 읽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집을 팔 때쯤 언제쯤 이 사이클이 돌아서 내가 이 산 부동산이 얼마의 이익을 남기고 혹은 지금 상승하는 폭을 봤을 때 국제 경기나 국내 경기를 봤을 때 폭락 없이 안전한 우상향으로 갔을 때 몇 년 뒤면은 이 금액을 내가 얼마쯤 세금 처리하고 남길 수 있겠다라는 네네. 대강에 가는 뭐 시나리오가 나죠. 그 가는 네. 되죠. 네. 그걸 봤을 때 강북은 상승 여력이 아직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게 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높기도 하고 실제로 강남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곳에 거주하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낮을 수 있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만 일리거니까. 다양한 주택을 가지고 수십억짜리 집들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물론 뭐 강북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투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강남보다는 강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수 있을까 이 면에서 접근성도 유리하고 그리고 향후 서울시가 이렇게 고르게 균등하게 개발된다는 그 전제하에 저는 강북이 조금 더 상승률이 높을 것이다. 높을 것이다. 근데 이게 자금을 만약에 떠나서 진짜 한번 객관적으로 우리가 둘 다 살 수 있다라는 가정을 놓고 보자고요. 그럼 어디 살겠냐? 저는 강북 살죠. 아 진짜요? 그럼요. 어디요? 특히? 구는? 저는 평창동도 좋고요. 아 평창도 평창동. 또 다른 개념이 그렇죠. 되는 거죠? 거기는 네. 산 위치라서 그렇죠. 모기가 많은 거 빼고는 그러네. 그 관점이라면 사실 뭐 차익을 바라고 근데 돈 많으면 많을수록 평창동은 좋으니까. 뭐 차익을 보고 살고 그쵸.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사고 네. 싶냐고 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차익을 얘기하기도 좀 뭐하지만 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말하는 강남 강북의 기준을 떠나서 고평가 저평가 이 기준으로 접근한다면 영등포나 양천구도 사실은 지금 많이 저평가됐고요. 그렇죠. 네. 서대문구 은평구도 그렇고 아니면은 말씀드렸던 창동에 있는 도봉구나 노원구 강북구 이쪽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도봉구 같은 경우는 많이 개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이 우리가 이상과 현실은 조금 다르다 이런 개념을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래요. 뭐 조금 전에 우리 얘기했다시피 뭐 청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진짜 균형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는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랭킹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 상승액은 강남 따라갈 수 없다. 반포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너 돈 상관없어. 그럼 어디 살래라고 하면 당연히 반포 산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뭐 접근성도 좋고 네네. 교통도 편리하고 네. 내 프라이드도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뭐 대한민국 1번지 살아 강남에 살아 네. 그런 프라이드 있을 수 있지만은 시끄러워요. 교통도 엄청나게 막히고 네. 거기서 창문 여름에 창문 하루 열어놓으면 새까맣게 먼지 앉을걸요 아마. 아 그럴 수는 있죠. 그리고 네. 저는 강북이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 뭘 물어봐도 저는 강북이 좋아요. 이래서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네네. 훨씬 더 강북이 저는 많다라고 봅니다. 강남은 알겠습니다. 집을 좀 건축업을 하시는 거 잘 아시잖아요. 네네. 어디 가서 땅을 하나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해도 네. 평당 이종주거지역 방배동 같은 경우는 서리풀 넘어서 방배 인근 부분으로는 서리풀터를 생기고 난 다음에 지금 많이 6천만 원, 올랐죠. 7천만 원 달라요. 네네. 이종 일반주거지, 네네. 용종은 작은. 거기서 무슨 집을 지어서 어떻게 분양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지금 반면에 은평구 같은 것도 사실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 지금 사실 3천 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배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은평구 같은 경우는 주변 여건만 갖춰진다면은 사실은 주거 만족도 면에서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3천이 6천까지 올라온다?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네네. 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뭐 보면은 그건 투기고요. 네네네. 건강한 국토 개발에 의해 가지고 건강한 정책과 또 건강한 투자 심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공유한다면은 이렇게 골고루 맞춰져 가지고 강북 지역도
강남에 못지않은 많은 가능성들을 안고 있는 땅들입니다. 그래서 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하나 군데가 그럼요. 네. 너무 강남만 선호하지 마시고 네. 강북도 좋은 곳 많아요. 뭐 한 줄 평 말씀해 주신다면. 강북이 좋을 때가 있고 네. 강남이 좋을 때가 있는데 내가 제일 살기 좋은 곳, 살고 싶은 곳, 그곳이 내 마음의 강남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북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 줄 평을 남겨보자면 강남은 강남이다.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의욕이 안 나옴. 왜냐하면 저는 지금 헤비급이고 웰터급이 지금 와서 막 잽을 날리고 있는데 그래 조용히 가라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강남은 강남이다. 뭐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앞으로 뭐 한 적어도 한 10년은 강남은 그 이상도 네. 강남은 뭐 불표로 갈 수 있죠. 그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신다면 추후에 저희가 그 댓글들을 보고 또 추후에 또 다른 토의를 할 수 있도록 뭐 도와주시고 많은 의견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저희 제작하는 제작진들이 굉장히 큰 힘을 받고 더 퀄리티 높은 뭐 이 컨텐츠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왜 말씀 안 하세요? 또 만나요. 저 렌즈를 너무 들여다보고 있어가지고 그게 나는 루믹스가 저게 무슨 브랜드지 그 생각 막 하고